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8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반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미국이 또 오늘도 상승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대체 짚어서 7일째 상승하는 건가요? 굉장히 강한 뭐라 그럴까 산타넬리 전조적인 그런 모습? 네, 이러다 산타넬리 때는 확 꼬꾸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는데 일단은 미국이 잘 바닥을 받쳐주고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제는 올랐다, 어제는 또 빠졌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변동성이 아주 심한 상황인데, 그나마 변동성을 좀 줄일 수 있고, 미래를 좀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든든한 버팀목이 미국 시장이 돼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진정한 승부처는 오늘이다. 1승 1패죠? 네, 1승 1패. 한 번 오르고 한 번 빠졌으니까 진정한 승부처는 오늘이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시장이 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공매도 금지 약효는 언제까지? 이런 두 가지 질문. 뭘 사야 되는가? 향후 투자 전략 및 추천 종목은 뭔가? 이 세 가지가 사실 시장의 키 핵심 포인트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추천하고 뭘 사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변동성이 매우 큰 어려운 시장이다. 의외로 잘못 잡으면 뒤통수 엄청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날아가고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이 1승 1패의 마지막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중요한 기록에 서 있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주저주저를 어제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늘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거보다 살짝 빠졌죠. 네, 이게 이제 국내 시장이 한 5분 10분 늦게 나오는데 나스닥이 0.9% 정도이고 나머지는 비슷하게 끝이 났습니다. 오나가나 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마감을 한 그러한 좋은 화이팅 있는 날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하나대투의 김현수 의원이 쓴 글을 봤는데 김현수 의원은 지금 2차전지 시장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서로 치고받고 많이 했는데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다. 이 말이 정말 무서운 말이죠. 다시 한번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지금은 인기 투표 현상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결국은 저울과 같다. 결국은 그 회사의 본질 가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네, 저울과 같다. 이 말을 명언인데 이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봐야 될 그러한 중요한 센텐스이고 키워드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과 같다. 그 회사의 본질 가치로 돌아간다는 거죠. 에코프로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023년에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4,790억. 그 다음 내년에는 5천억이 나는데 지금 3분기가 650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4분기에는 6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본질 가치를 얼마나 수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인기 투표의 과정을 지금 걸치는 거죠. 네, 인기 투표 과정을 걸치고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주가는 저울 같다. 그 회사의 본질 가치로 돌아간다. 에코프로 머트리얼즈가 어제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단이 36,200원에 찍힌 거죠. 오늘 또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합상 시총 이런 것들을 2024년 그 다음에 에코 적정가치 28년 이렇게 매긴 한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보고 비교하고 이 사람이 맞다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다음 전기차 관련 양극장 이런 모든 것들이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이다.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이다. 이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변동성을 키운다는 거죠. 적정 가치 너는 대충 퍼 20배다, 50배, 500배다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뭔가에 정착되지 못하고 흔들리면 주가는 굉장히 이 공백 상태, 움직임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리튬 산업의 가격 및 마진 변동성으로 인해서 알베마리라든지 중국의 겜팡 리튬 등이 12개월 포워드포가 7.5배에 불과하다. 현 주가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공백 상태이다. 이러한 밸류에이션 공백은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이야기한다.
시장의 변동성은 벌금이 아니라 입장료다. 좋은 모습이다. 원래 변동성이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가의 본질 가치로 상승을 수령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격언이 유효하지만 본질 가치를 초과한 버블의 영역에 있을 때는 변동성 전투의 참전은 결국 반대로 입장료가 아니라 벌금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의견들을 존중하면서 많이 한편 내가 맞다도 있지만은 비난을 하지 말고 서로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잘 그 노트에 적으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이런 생각들 좋은 그러한 그래야만 자기들이 발전이 있는 게 본인 스스로가 우리 같은 펀드 매니저들도 늘 남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기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국채 3년 응찰률 2.6%가 아니라 국채금리가 안정세를 나타냈다. 금리가 안정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미 국채 2년짜리는 4.913, 2.8bp 정도 하락을 했고 10년짜리는 4.573, 9.3bp 하락을 했습니다. 20년짜리도 9.6bp, 30년짜리 8.9bp. 어제 이제 올라다 오늘 다시 이제 내려오는데 채권 금리가 응찰률이 2.67배에 달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오늘 시장에서도 큰 빅 뉴스는 유가가 장중 4% 이상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70달러대에 들어왔다는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WTI가 77달러까지 들어왔습니다. 4.43% 하락을 하면서 77달러까지 들어왔는데 향후에 경기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무역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PMI가 좋지 않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이 크게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 감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음에 전쟁은 이제 일방적인 게임으로 이제 끝나가는 그런 모습, 확전이 안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유가가 폭락을 하는데 드디어 7자가 보였습니다. 77.24달러까지 이런 면들이 주식 상승을 끌어올리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끌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9월 무역수지 적자 615억 달러, 전월비 5% 증가를 했다. 미 정부 늦으면 우크라이나 사태 위험하다. 의회에 15조 원, 예산 15조 원 지원을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위험하다. 지금 이대로 놔둬서는 또 새롭게 전쟁의 포커스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불행한 소식도 있습니다. 위어크 잘 아시죠? 뉴저지 법원에 챕터 11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네, 드디어 나 장사 못하겠다고 이제 파산 신청을 한 거죠. 네, 위역은 너무나 많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또 공실률이 많아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제 얻어맞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을 많이 하고 이러한 것들이 비싼 위역을 쓰지 않으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또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침체, 어떤 삶과 스타일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장소의 변화, 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적으로 과거에 연연하다가 얻어맞는 거죠. 네. 미국 인텔 군사용 반도체 시설에 5조 원을 투자를 한다. 바이두가 화웨이에게 AI 칩을 주문했다. 엔비디아를 대체할 것이다. 과연 화웨이가 AI 칩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메타, 구글, 애플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서비스 관리 감독을 확대한다.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테슬라는 1.61% 상승해서 222.79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애플도 1.49% 상승하면 181.90달러.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엔비디아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0.37% 상승해서 459.19달러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부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전부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그 아사리장 변동성이 큰 장에서도 밀리지 않고 HBM 관련주들이 두 발을 든든하고 아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속살을 한번 뜯어봅시다. 먼저 엔비디아가 영국 슈퍼컴퓨터 이전바드 AI에 엔비디아가 G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을 탑재한다. 지금 H100을 쓰는데 H200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러한 엔비디아의 칩인데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이걸 쓴다는 거죠. 슈퍼컴퓨터 이전바드 AI 이전바드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영국이 19세기 영국 엔지니어 이름을 딴 이전바드 AI는 가장 최신 시스템을 가진 슈퍼컴퓨터로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담당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2024년 완전 구축 시 에전바드 AI는 엔비디아 G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5,448개를 탑재할 예정이다. 전 세계 연구자들에게 20일 엑사플롭 이상의 AI 성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엑사플롭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성능인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국 정부는 역대 가장 빠른 AI 슈퍼컴퓨터 중 하나를 구축하기 위해 약 2억 2,500만 파운드, 2억 7,300억 달러, 약 3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3천억을 투자를 하는 거죠. 이번 발표는 100명 이상의 세계 정부와 기술 투자의 모임인 AI 안정성 정상회의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영국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강하고 파워풀한 슈퍼컴퓨터 이전바드 AI를 출시를 하는데 여기에 엔비디아의 H200 곧 나올 H200 그레이스 호퍼 슈퍼칩 지금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죠. H100보다도 뛰어난 성능을 가진 H200 슈퍼칩을 탑재를 한다. 그러면 H100하고 H200의 차이는 뭐냐? 당연히 GPU의 성능 차이, CPU의 성능 차이 이런 것들은 나겠죠. 8X 엔비디아 H100이고 256 엔비디아 그레이스 호퍼칩. 와, 이 8X인데 여기는 258X, 256X면 이게 이제 배수일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640GB가 토탈인데 메모리가 144TB입니다. 이제 끝난 거죠. 네. 코어가 18432, 112, CPU 코어가 112개 들어가고 18432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H200을 포함을 한다. 우리는 이게 이제 HBM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HBM에게 당연히 오퍼가 올 거고 SK 하이닉스가 그걸 조립해서 납품을 하면 TSMC가 이제 최종 납품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기회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들린 거죠. 어제 또 들리는 이야기가 타이거가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라는 걸 곧 만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을 보면 한미반도체 16.2%, 이오테크닉스 8.91%, 동진세미캠 7.67%, 소울브레인 7.65%, 이수페타시스 7.5%, 오닝아이피에스 7.3%, 하나마이크론 6.75%, ISC 5.23%, HPSPS 5.21% 이렇게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상장을 할 예정인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빼버렸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한미 반도체가 새롭게 오는 거. 이오테크닉스 전부 다 HBM과 관련되어 있는 전체 종목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도 HBM이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수급이 더욱더 가열차게 엑셀레이트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해할 때 듀얼 본딩 장비다. 이 말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TC 본딩은 수직으로 쌓은 DRAM 칩을 열 압착을 통해서 웨이퍼에 붙이는 방식의 작업으로 이를 수행하는 장비가 TC 본더다. 글로벌 TC 본더 시장은 매출액 기준 시부하라 등 일본 기업을 비롯해 싱가포르 ASMT, 네덜란드 베시 등이 순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앞부분에 있죠.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는 듀얼 방식으로 작업하는 본딩 모듈이 두 개에서 장비의 면적을 크게 차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게 강점이다. 오케이. 회사에서는 해당 장비의 피커가 총 4개가 달려 있어서 경쟁사 대비 생산성이 4배에 달한다. 이것을 SK 하이닉스와 함께 같이 만들었다는 거죠. 생산성이 높은 듀얼 장비를 만들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한미 반도체를 이해하는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단어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 개 쌓이는 DRAM 칩 사이의 빈 공간을 없앤 뒤 접합하는 기술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빠졌네요. 아쉽네요.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었는데 그 화면이 빠졌는데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코스를 칩을 이렇게 8개를 쌓고 여기에 이제 CPU, GPU를 넣는데 여기에 반도체를 쌓으면서 붙이는 작업하고 이 빈 공간까지도 함께 채우는 그렇게 해서 하나로 패키징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인터포저 있고 여기에 PCB 기판 있고 메인보드가 있고 이게 이제 2.5D 기술이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를 8개 쌓아서 붙이는데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이 빈 공간을 비게 하지 않고 채워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패키징하는 기술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다. 이 본딩 기술이 우리 한미반도체의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또한 여러분들이 칩넷이라는 단어를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의 패키지에 여러 개의 칩을 직접 하는 기술을 말한다. 하나의 칩에 이 안에 CPU, GPU, MPU를 막 넣어서 하나의 칩을 만드는데 이 안에 아주 작은 칩들을 다시 직접 해서 하나로 묶은 것을 블록화하는 거, 우리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것을 이게 칩넷 기술이라 하죠. 이 칩넷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다 HBM과 연관이 있고 현재 코스 TSMC가 추구하는 그러한 그 방식의 중요한 기술들이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좋아하는 인라인 1리는 0.99%. 어제 갑자기 펩트론이 20%까지 치고 내려가다 좀 10%대에서 끝났는데 오늘은 또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변동성이 심한데 일단은 좀 4만 원까지 와서 우리 물린 친구분들 잘 빠져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라인 1리. TSMC는 0.28%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은 0.25% 상승.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어제도 공매도 금지 이후의 숙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죠. 네, 어제도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어제는 또 반대로 팔았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990억을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2,457억을 팔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롱숏을 하면 바이를 하는 종목이 있고 숏을 하는 종목이 있죠. 매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셀을 바이로 바꾸는 거죠. 환매수하는 건데 그러면 바이 했던 것들을 동시에 풀어줘야 돼. 뭘로? 셀로. 이 물량이 어제는 나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1승 1패였으니까 그제는 셀했던 것을 바이로 바꾸고 어제는 바이했던 것을 셀로 바꾸는 그러한 날들이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중요한 거죠. 자, 3번의 큰 공매도 기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6개월일 때 마이너스 16.7%가 하락했다는 거죠. 이때는 경제가 하락했다. 아주 크게 아주 크래시하게 박살이 난 시대였고 2011년, 2020년에는 경제가 나쁘지 않았을 때는 10.9%, 37.1% 상승을 했다. 그 당시에는 경제 위기가 그렇게 박살이 난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냐? 약간 마지막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게 경제가 박살난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6개월 후에 공매도 금지 기간 이후에 수익률은 지금보다도 훨씬 나아질 거다. 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믿어야 된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이제 공매도는 우리가 그 방향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기관 투자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예상이 안 갑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디스인플레이션, 즉 골디락스,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이 골디락스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단기적으로는 인기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 같다는 거죠. 기업의 실적으로 모든 것이 귀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디스인플레이션, 골디락스 쪽으로 가는 이러한 경제 펀더멘탈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집중을 하자.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 언론에서 벗은 필릭스 곡선인데 이 물가하고 실업률하고 서로 이렇게 반비례하는 이 상황. 실업률이 높으면은 물가가 빠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는 올라가는 이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향후 노동시장의 골디락스 진입 여부가 디스인플레이션 국면 진입을 결정을 할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의 골디락스라는 것 적절하게 좀 노동 임금 실업률이 좀 올라가줘야 아까 봤죠? 이렇게 반비례하니까 이렇게 물가가 내려올 것이다. 시장은 12월 FOMC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즉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되었다는 기존 전망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고금리의 장기와 higher for longer 우려가 약화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추가적 둔화를 통한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뚜렷해져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골디락스는 실업률 4% 초중반 혹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에서 30만 건수. 지난번에 제가 이거 이야기했었죠. 진입이 미국 경기 연착륙 혹은 침체를 가름한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골디락스 국면 진입 시 미국 경기 연착륙과 더불어 국채금리의 추가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연말 연초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상승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물렸던 것들을 많이 치유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봅시다. 너무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불가능한 하루가 지났으며 또 비슷한 날이 또 오고 있다. 만약 공매도 정지가 한국 주식시장의 진정한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지 못하고 오늘마저 폭락해서 하락한다면 결국 이 시장이 궁극적으로 갈 것은 기업의 본질 가치뿐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HBM발 반도체 가치가 더욱더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싸움이 계속되는데 얘들 중에서 얘가 올라가면 얘가 죽고 얘가 죽으면 얘가 올라가고 서로 한쪽이 흔들려야 승자가 결정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에 내년 기대치 그리고 한국이 잘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저평가 영역이나 업종을 둘 중에 고른다면 반도체가 더 안정적인 모습일 것이다. 2차 전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죠. 따라서 추격해서 살 필요는 없다. 오늘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한 관계로 2차 전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로봇 등이 고루고루 상승이 전망되는 하루가 될 것이다. 따라서 2차 전지의 반등이 나타나면 얼마나 강할 것인지 또 우리 반도체는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 저희 카페로 주십시오. 이거 치고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담이 좀 필요하신 분들 너무 물려서 괴롭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저희 카페에 종목을 써놓으시면 제가 제 나름대로 엣지있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오시면 좋은 종목 올려놓고 매일매일 관심 종목을 볼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좋은 카페니까 한번 들어오십시오. 근데 오늘은 뭐 시장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전날 빠지고 어제는 전전날 오르고 어제 빠지고 퐁당퐁당했는데 1승 1패. 오늘의 방향성이 향후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 또 외국인들의 투자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과 지금 공매도 중지를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장,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결정될 수 있는 그 단초와 힌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구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와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 것 같다.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한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